안녕하십니까. 자취펀치 육동일입니다. 오늘은 좀 놀라셨죠? 제가 잘 못하는 옥갈이나 연주입니다만 틈틈이 혼자 연습해 온 것을 한번 좀 오늘 용기를 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좀 서툴고 또 조금 부족하지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카리나를 이렇게 또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서 불렀던 이유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 그 주제는 너무나 좀 딱딱한 내용이고 또 지금 우리가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이른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부분이 너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그런 것을 조금 푸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못하는 그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또는 이 종북에 이르기까지 너무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분화되고 또 양극화되고 또 그 속에서 아주 대립이 극화되는 그러한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물론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줄곧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사회적 이슈들이 전부 그런 보수 진영 좌파 우파 문제에 연류가 돼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각에 이렇게 분류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주의다 또는 진보다, 진보주의다 하는 문제는 이게 하나의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이나 정책을 보는 우리들의 태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수다 진보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우리는 이걸 절대적으로 보고 있고 또 적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는 진보를 타도의 대상, 또 진보는 보수를 박멸의 대상, 이렇게 제거를 시키는 아주 나쁜 사상과 생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18세기 보수주의, 진보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왕정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시민 계급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른바 진보적인 계급, 진보 세력이 나타나게 됐고 또 그런 세력이나 집단이 이제 정치화돼서 국민회의에 오른쪽에 앉아서 우파, 왼쪽에 앉아서 좌파 이런 또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반드시 보수는 우파고 좌파는 진보다 이렇게 이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보수다 진보를 나누는 기준도 딱 부러진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사회 변화를 추진하는 속도 내지 대상이 조금 빠르고 급진적일 때는 진보적인 거고 사회 변화가 조금 단계적이고 실용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도 변화를 추구하는 거지요. 보수는 오직 수우고 진보는 변화만을 추구한다라는 것도
잘못된 그 개념이죠.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 좀 상대적인 개념이고, 또 우리가 한 개인이 뭐 언제까지나 저 사람이 보수고 언제까지나 진보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젊었을 때는 내가 진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존 질서를 중시하거나 기존 제도를 지키는 그러한 그 보수적인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은 정책도 뭐 보수 진보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정책마다 보수 진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보수적일 수 있고, 또 사회 정책이나 경제 정책,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진보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책마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또 그 구분이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는 우파요, 또 우파는 수구요, 또 좌파는 진보고, 또 급진적이고, 또 심지어는 종북이고, 또 우리는 여기에 뭐 지역적인 개념까지 또 추가해서 뭐 영남이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한 프레임으로 묶어가지고 양극화시키는 이러한 속에서 이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교과서의 내용, 뭐 친일이다, 독재다 이런 내용적인 문제를 검토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사람을 놓고 저 사람 진보적인 사람이다, 보수적인 사람이다. 또 이 당은 진보적인 정당이고 저 사람은 보수적인 정당이다. 이 역사학자는 진보적인 사람이고 저 역사학자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그 전체적으로 그것을 그냥 양극화시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린 시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타도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사상의 양극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에는 이제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다시 말해서 기존 질서를 중시하면서 실용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급거의 변화를 추구하느냐 하는 거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그 시대에 그 체제에 있는 그 구성원들, 국민들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보수나 진보다의 문제는 어떤 변화의 속도 대상에 관련되지만, 우파와 좌파의 문제는 이제 어떤 개인을 중시하느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느냐, 또는 공동체나 집단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개인 사람마다 딱 부러지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너무 극단화시켜 가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나라들이 지금 보수당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2005년부터 정권을 잡았는데 그 기민당 보수당이죠. 또 영국도 캐머런 총리가 지금 그 집권해서 그 보수당 정권입니다. 단독 정부를 수립을 했죠. 그래서 보수당이 이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은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그 메르켈 총리도 그 야당인 3인당과 연정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인 정책, 예컨대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든지 노동 정책들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수당은 상당히 이제 좌쪽으로, 진보 쪽으로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는 그런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또 반면에 그 캐머런 총리도 그 토니 브레어의 오랜 장기 이 노동당의 그 집권을 무너뜨리고 보수 정권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캐머런 총리도 이른바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강한 보수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채택하고 그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보수 정당들이 진보와 상당히 이렇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되기보다는 중도적인 입장으로 가서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경제와 그 사회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을 찾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지금 오히려 진보와 보수 정당이 양극화, 다 우파는 너무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좌파는 너무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세력들, 양 정당들은 서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타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한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보수와 진보라는 양 날개가 균형과 수평을 유지해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보수 진보가 정말 한쪽의 날개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추락을 하겠죠. 날개가 하나 없게 되면 곤두박질 치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극단화 쪽으로 간다. 우파 보수가 너무 극단화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이제 극우 파시즘이 되는 겁니다. 독재 정권으로 갈 수 있죠. 또 반면에 이게 왼쪽이 너무 좌쪽으로 가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이미 낡아버린 그러한 사상과 체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보수와 진보라는 사상을 존중하고 또 그러한 정책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수는 중도 쪽으로, 또 진보도 중도 쪽으로 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그렇게 가서 그 정책을 국민의 행복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다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것이 우리보다 앞서간 국가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도 결국은 이 시대착오적인 그 낡은 사고방식을 자꾸 수구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고 잘못된 기존 질서는 과감하게 청산하는 그러한 노력이 보수적인 그런 보수를 우리가 뭐 합리적인 보수, 뭐 따뜻한 보수 이런 말로 합니다만, 결국은 이 보수라는 것도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또 반면에 이 진보적인 입장도 그것이 그냥 이상적인 구호나 비현실적인 이러한 이상론에 그치고 또 너무 급진적으로 가서 오히려 상당한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보다 실현 가능한 그러한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보수든 진보든 중요한 것은 역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또 선택권을 존중하고 또 결국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새민연이다, 새누리당이 있지만은 또 진보 보수 정당이라고 표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보수 정당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의 이념이나 정당의 정책도 보다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또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하려면은 이 양정당, 양보수, 진보 세력들의 원만한 합의와 타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그 경쟁은 필요하죠.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놓고 경쟁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극한적인 대립으로 가서 더군다나 이 문제를 선거의 전략이나 선거 프레임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사회 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선거 내년에 총선이긴 합니다만은 선거에 당리당략적인 문제로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기타 모든 이 사회적인 이슈를 양분화시켜서 프레임에 가둬서 선거 승리 전략으로 몰고 간다면은 우리 사회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게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진보나 보수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고 또 그 자세와 그 노력들을 한번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